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청주 무심천변 보니까는 곳곳에 벚꽃나무들이 벌써 꽃망울 터뜨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주시는 이번 주말 27일부터 2m 이상 거리 두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야간에 벚꽃길을 밝히던 경관등도 소등하고 주정차 금지, 노점상과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길 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까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인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소방차로 그대로 밀어내거나 차량 창문을 부수는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침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동 대처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사후 손실보상 문제로 불법 주차 차량을 과감히 처리하지 못했고 보다 못한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옮기는 촌극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소방관 면책 규정을 담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고 제천 참사가 발생한 충북에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여주는 모의 훈련이 처음 실시됐습니다. 소방차가 주택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골목길에 들어섰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길을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힘을 합쳐 밀어보지만 움직이지 않자 소방차로 승용차를 그대로 밀어내고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 소방용수 사용이 어렵자 도끼로 차량 창문을 부수고 호스를 연결해 급수를 해냅니다. 모의 훈련을 통해 앞으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준 겁니다. 강제 처분은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 우선시해서 그 방해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인 주차는 심의를 거쳐 차량 파손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기성세대가 보기엔 학급당 학생 수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더 줄이는 게 교육적으로 좋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참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교육등등권 확보하자. 전교조 충청권 지부가 교육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거리 두기와 방역을 위해선 20명 이하 학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수업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서도요. 또한 한 명의 교사가 맡는 학생 수가 줄어야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등교 수업 확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교실에 20명이 넘는 학급은 전국적으로 78%, 30명이 넘는 경우도 18,000여 학급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문제로 과밀학급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밀학급 대부분이 도심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나 교실 용도 변경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증가하는 학급 수를 산출을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 신설 그리고 교실 증축이 가능한지 이런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학급 최대 인원을 20명 이하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 전교조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동의 서명 운동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엄태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이끌 도당위원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청주 상당과 서원구 지역 위원장 문제와 정우택 전 의원의 정치 재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엄태영 신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4.7 재보궐선거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당직자 48명에게 임명장을 주며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기필코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또 이어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3년 전의 그 아픔을 씻고 선거 승리의 선결 조건으로 조직 정비와 인재 영입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 중인 청주 서원 지역위원장은 4.7 재선거 이후 재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응모했던 신용환, 최영준 두 후보는 중앙당의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속된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이 맡고 있는 청주 상당구는 사법적 판단 뒤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주권 4개 선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호택 흥덕위원장의 상당 복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호택 위원장님도 이제 흥덕지구당 위원장이 돼 있지만은 또 앞으로 정치 행보가 내년도 지방선거나 또 혹시 있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좀 두고 볼 사안도 있고. 당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종배 의원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에 정치와 행정에 두루 경험을 갖춰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1순위 후보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결심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세냐 기금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세금은 좋고 기금은 나쁜 것처럼 이시종 지사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을 기념하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식이 지방분권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쏟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이 최대 화두였는데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중심 국가를 바꾸자며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균형 뉴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국가균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사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을 기필코 성공시키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뉴딜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영남과 호남, 충청권 등 권역별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 간의 초광역 협력 사업과 대학 혁신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균형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관, 기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는데 충청북도가 2년 연속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기념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국가균형발전 주간을 맞아 세종과 서울, 대구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권역별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열리고 25일은 균형발전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연계 행사, 26일에는 대구에서 청년들의 지역 유턴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주간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계각층의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류재일입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LH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공직자 전수조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충청북도가 3개 팀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렸지만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미지수라며 셀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주시 공직자와 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의회는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자치경찰부를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정작 운영 주체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치경찰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